그 다음에 주택 청약 1순위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도 주택 청약 통장 다 들으셨죠? 웬만한 분들. 안 들으신 분 있으세요? 한 분. 없어요? 없어요 진짜? 이렇게 많이 들었어? 1000만 명도 넘겠다 그러면. 자, 2016년 7월 말 기준 주택 청약 종합청축 1순위 가입자 수가 1002만 명. 뭐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2009년 5월 첫 판매 시작한 이후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10월 달까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4.7대 15대 1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수백 대 1짜리도 되게 많죠. 수십 대 1은 뭐 기본이었고. 예. 반면에 빵대 1도 있어요. 빵대 1도 있는 거 아시죠? 한 명도 지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15대 1 정도가 됐던 거예요. 엄청난 열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2007년도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1순위 가입자가 이게 그 청약통장 제도가 2014년도에 한번 완화가 됐었고, 그러면서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기간도 짧아졌죠. 1순위 되는 게 6개월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1순위죠, 뭐. 1순위가 10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다야 다. 답니다. 그냥 어떻게 뽑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단 다 넣어본 거죠, 올해. 다 1순위 됐으니까. 그전에는 1순위가 아니었잖아요. 해봤자 안 되는데 지금 다 1순위가 무조건 넣고 보는 거죠. 네. 이 정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다시 강화책으로 돌아섰죠. 네, 여섯 번째는 재건축 아파트 값 신기록. 자, 강남은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냐면은 평당 4천만 원입니다. 평당 4천만 원. 기가 막히죠. 한 평 4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언제였나? 2014년도쯤 됐나요? 그 아크로 리버파크 그 서초구에 있는 반포에 있는 게 아마 처음으로 4천만 원대를 했을 겁니다. 분양을. 그래서 그때는 대단한 고분양가 논란을 일었었어요. 그죠? 그게 지금 얼마 정도 가는지 아세요? 평당? 응? 그때 4천만 원 초반에 4,100만 원 정도 분양했었거든요.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어떤 건지 모르시나요? 어? 반포에 있는 거. 한강변 보이는 거. 그거 이제 얼마 정도 할까요? 한번 찍어나 봐요. 8천? 8천까지는 아직은 안 가고 지금 거의 6천까지 갔습니다. 네, 33평 아파트가 호가상으로 거의 20억을 하고 있고요. 실거래상으로도 17억, 18억 정도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4천 논란이 있었던 게 6천이 됐습니다. 6천. 평당.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근데 지금 그 한남 더힐 아파트 아시죠? 걔네 같은 경우는 평당 8천이에요. 분양하는 게. 알죠? 평당 8천.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가 분양하는 거 아시죠? 프리미어 세븐하고 오피스. 그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고급 그 100층 넘어가는 것들, 층 분양하는 것들은 평당 1억 4천입니다. 평당 1억 4천. 한 300억짜리도 있어요. 200억, 300억.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네. 30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거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참 사기는 힘들고 외국에 있는 어떤 자본가라 이런 사람들 국제건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한 거죠. 평당 1억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4천만 원이 넘어섰고, 근데 너무 이제 고분양가가 되다 보니까 좀 그 이후에는 정책들,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죠. 신반포자의 분양가는 4,457만 원까지 책정이 됐다. 역대 최고가다 보입니다. 그다음 7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강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것들은 올해 한 해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들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기억은 나시나요? 네. 내용은 몰라도 기억은 나시죠? 네. 정부는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종전에는 무제한으로 해줬었는데 2건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제 무조건 2건까지만 해줄 수 있다. 거기에 1인당 보증 한도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만, 지방은 3억 원까지만 제한을 했고 분양가격 9억 넘는 것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를 한 겁니다. 대출 잘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개포주공 3단지에 했었던 굉장히 고급화해서 평당 5천만 원까지 얘기가 나왔었던 곳인데 DH 아너힐스라는 그 아파트를 주택 분양보증 신청권에 대해서 거의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4,457만 원 책정됐지만 최종적으로 안 해줘서 4,130만 원. 이게 4,457도 한 번 더 떨어졌던 겁니다. 거의 5천 가까이 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가를 4,100만 원까지 낮춰서 일반 분양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죠. 예, 이제
가계 부채가 지금 거의 한 1,300조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죠. 여기도 대부분 지금 대출이 있으실 텐데 그게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강화 정책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 리모델링 얘기도 한번 빼놓을 수가 없는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동별로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가 된 거죠. 예전에는 10명 있으면은 7명한테 받아야 됐지만 이제 5명한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동의율을.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80% 이상과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 가운데 동별 요건이 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와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력벽 철거가 안 되는 거죠. 내력벽 철거를 유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력벽 철거 같은 경우가 여기 써 있지만 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들고도 좀 안전하겠는가에 대한 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유보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의견과 아직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은 거의 사실 하기 힘들어졌죠. 내력벽 철거가 안 되면요. 대단히 이상해집니다. 집들이.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 이게 보통 15년도 이상 된 집, 20년 대상 집, 뭐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렇게 복도가 있고 이렇게 복도가 있고 여기 집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집들이 있겠죠. 복도식 아파트가. 근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내력벽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거를 내력벽을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해요. 철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좀 길 따랐던 걸 좀 네모나게 만든다든가 좀 더 늘려가지고 한 3집 정도를 그럼 모양이 훨씬 더 이뻐지죠. 이렇게 생긴 집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뻐지잖아요. 근데 이 내력벽 철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앞뒤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늘리긴 늘려야 될 거 아니야. 30% 늘려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내력벽 철거는 안 돼. 늘려. 이게 집입니까? 못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누가 사요? 예. 그래서 내력벽 철거가 안 되면은 구조도 안 나오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렇게 한 집이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있어. 여기 한 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 이렇게 늘리고 얘 이렇게 늘리면 얘네들이 대화하겠죠, 그냥. 그죠? 공간거리 엄청 짧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내력벽 철거를 안 하게 되면은 사업이 거의 진행되기 힘든다고 보셔야죠. 법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